안녕하세요. 시선의 온도, 눈을 말하다의 천연철 원장입니다. 이곳은 제가 대표 원장으로 있는 밝은 눈 안과고요. 어느덧 이 채널이 4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드라마에서 내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네 눈에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들을 수 있습니다. 과연 피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주제에 대하여 우리 김민아 원장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같은 경우는 평소에 아주 젠틀한 이미지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거나 그러지 않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러면 피눈물이 나겠구나 하는 그런 분노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화가 많이 없는 편이어서 최근에 피눈물이 날 정도의 화가 났던 기억은 없고요. 예전 학창 시절 때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놀리고 그래서 화는 못 내고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게 엉엉 울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어떤 걸로? 구체적인 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트라우마가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네요. 그 드라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겠다, 이런 대사를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예전에 이제 안과 의사가 되기 전에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느끼셨을 텐데, 안과 의사가 되고 나서는 그 말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경우가 간단한 질환인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다쳐서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안과 질환 중에 피눈물이 날 수 있는 질환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휴지에 이렇게 피가 묻어나오는 형태의 피눈물이 나는 경우는 외상으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다래끼인 것 같습니다. 다래끼가 안쪽에서 티가 안 나게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터지게 되면 거기서 이제 고름하고 피가 같이 좀 묻어나오고, 고름이 이제 눈곱인 줄 알고 빠지고 나서는 피만 조금씩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종종 내원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외래 진료 중에 간단하게 낭종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결막 결석이 있을 때 이제 니들로 그 결막을 건드리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환자분한테 보통 지혈을 어느 정도 좀 시키긴 하지만은 진짜 피눈물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환자분 놀라실까봐 오늘 하루는 피눈물 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또 내 눈에 피눈물이 난다 그런 오해를 하실까봐 저는 그럴 때 말고는 사실 안과적으로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는 질환이 사실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눈에 피가 나나? 또 오인할 수 있는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흔한 거는 거울을 봤을 때 피가 이제 맺혀 보이는, 흰자에 이게 피가 고여 있는 형태의 이제 흔히 결막하 출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흰자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흰자에 이제 고여 있는 형태고, 보통 이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할 때 잘 생기죠.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계시다가 거울을 보거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발견해서 급하게 이렇게 내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막하 출혈 같은 경우 이렇게 환자분들이 그냥 놀래서 병원에 이제 거의 뛰어오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보통 환자분이 피눈물 난다 내지는 눈이 크게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해서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그런 환자들 보시면은 보통 어떻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우선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요. 피가 나오는 게 아니고 흰자에 고여 있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안심을 하는 편이고, 결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시력에 영향을 주거나 후유증을 남기거나 그런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보시면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자주 재발되거나 좀 심하게 생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내원을 하시면은 한 번 정도는 다른 원인인지 또 검사라든지 아니면 고혈압 같은 전신 질환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결막하 출혈은 환자분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릴 때 피멍 든 거랑 똑같잖아요. 우리 이런 데 멍 생겼을 때 이제 보기는 흉해도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냐. 그래서 환자분들이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게 시력에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보통 그런 공포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멍 생긴다고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고 그냥 미관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눈에 이제 피가 이제 보이는 경우는 이제 바깥에, 특히
특히 흰자에 혈관이 터지면서 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이게 눈 뒤쪽에 망막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흰자에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 같은 경우는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눈 뒤쪽 망막 혈관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중환 질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꼭 안과에서 체크를 좀 받아보셔야겠습니다. 망막 혈관은 이제 몸에 어떤 전신 질환들이 있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질환이 있을 때 망막 혈관에 좁아진다든지 뭐 출혈이 생긴다든지 이런 질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화를 나누었던 이제 눈 밖에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 말고 눈 안에 피가 나는 경우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본인이 피가 났다 이걸 인지하고 내원을 하세요. 눈은 이제 구 형태여가지고 그 안에 이제 젤리 같은 물로 차 있는데 그 공간에 이제 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피가 떠다니게 됩니다. 망막이 찢어져서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요. 망막 혈관이 막히거나 황반변성 같은 질환으로도 출혈이 생기게 되는데,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런 출혈성 질환이 흔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신 질환이 있으신데 그런 증상이 있으시거나 그런 증상이 없더라도 망막 혈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망막에 혈관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당뇨가 이제 무서운 이유가 당뇨 자체의 뭐 문제라기보다는 당뇨로 인해서 이제 파생되는 당뇨 합병증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3대 합병증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당뇨 망막병증인데, 눈이 중요한 기관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의 혈관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뇨가 진행이 됐을 때 그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를 가장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으니까 당뇨 망막병증 같은 경우는 혈관을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 안쪽에 망막에 혈관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겉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서 이제 피가 날 수 있듯이 눈 안쪽에 망막 혈관도 이제 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 그럴 때 생기는 증상들이나 이제 처치 방법 내지는 이거를 이제 얼마나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 안에서 이제 피가 나면은 말 그대로 피가 떠다니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날파리가 떠다니는 비문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보다 좀 더 큰 덩어리가 떠다니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출혈이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안 보이거나 희미하게 보이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고, 눈에 뭐 피가 터진 게 좀 인지가 되는 상황이라면 꼭 바로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피가 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대표적인 질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망막이 찢어지는 질환입니다. 망막 열공이라고 부르고, 망막은 우리 눈 뒤쪽에 카메라로 치면 필름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 그 망막이 찢어지면서 혈관이 같이 뜯어져 나오면서 피가 나는 거거든요. 망막 열공이 작을 때는 간단하게 레이저를 해가지고 큰 질환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줄 수가 있는데, 그냥 방치가 되면은 망막박리라고 하는 질환으로 넘어가서 이때는 뭐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든지, 최악의 경우에는 실명도 가능한 질환이라서 가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망막 혈관 폐쇄, 말 그대로 망막 혈관이 막혀서 피가 나는 경우입니다. 흔히 머리 혈관이 막히면 중풍이라고 하죠. 눈 혈관이 막히면 눈 중풍처럼 혈관이 막혀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피를 걷어내주고 그리고 레이저 치료를 하고 이런 치료를 해주셔야 되고,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항체 주사를 통해서 피를 가라앉혀줘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나중에 방치가 되면 시력이 영구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질환이라서 조기에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증상입니다. 눈에 나타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피가 나는 상황들, 이제 그런 게 좀 더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조건 같은 게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연령이라든지. 질환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눈 밖에 생기는 출혈, 가장 흔한 이제 결막과 출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좀 있을수록 혈관도 좀 약해지고 흰자도 좀 흐물흐물해지는 그 결막 이완이라고 하는 형태를 갖기 때문에 좀 더 연세 있으신 분들에서 잘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눈 뒤쪽, 눈 안쪽에 피가 나는 이제 질환 중에 망막 열공, 망막
망막이 찢어지는 경우는 젊으신 분에게도 생길 수가 있고 나이가 드신 분에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눈이 나쁜데 근시인 경우에 그런 열공이 잘 생기게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망막이 좀 약해지면서 그런 게 좀 잘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망막 혈관이 막혀서 출혈이 생기는 망막 혈관 폐쇄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약해지고 거기에다 이제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전신 질환이 또 병행이 되면은 혈관이 더 약하기 때문에 더 출혈이 잘 생기는 경향을 갖습니다. 출혈에 관련된 피해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 나눴는데요. 이제는 눈물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눈물이 안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시력 교정 수술이나 이제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고 나서 건조증에 대한 케어를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 인공 눈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저는 많이 쓰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부족해서 이제 눈이 건조해지는 거니까 그 눈물의 대체제인 인공 눈물을 자주 사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까먹잖아요. 그래서 최소 4번 이상은 쓰셔라 라고 이렇게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그래도 4번은 쓰시려고 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주변에서 얘기가 듣기로는 눈물약을 너무 많이 쓰면은 본인의 자연적인 눈물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오히려 눈물약을 쓰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안 쓰시는 분들이 이제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은 보통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건조한 거는 눈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조한 게 있고 기름이 고장나서 생기는 건조한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눈물약에 크게 효과가 없는 기름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조증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케어를 해드리면 많이 만족하시는 편이십니다. 눈물약 쓰는 건 이제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제 생활 습관을 이제 교정을 하면서 건조증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환경 자체를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선풍기를 너무 직접적으로 쐰다든지 에어컨을 항상 틀어놓는다든지, 근데 이걸 더우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습기를 같이 병행해서 환경 자체를 좀 건조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니터를 볼 때 눈을 이렇게 뜨고 보기 때문에 억지로 뜨고 보다 보면 눈이 자꾸 말라서 좀 건조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쉬는 시간을 준다든지 눈물약을 좀 넣어준다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면 장애가 있으신 경우에 눈이 많이 건조해지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수면 관리를 좀 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환자분들한테 이제 진료를 보고 나서 눈이 건조하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어떤 환자분들은 나는 눈물 너무 많이 흘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해주세요?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게 눈물이 흐르시는 분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감정 자체가 눈물을 많이 좀 흘리시는 편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눈물이 이렇게 흐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눈물이 부족한 건조증, 그리고 기름이 고장난 건조증이 있는데, 이 기름이 고장난 건조증은 눈물이 금방 마르거든요. 눈물이 금방 마르면서 눈이 자극이 돼서 비정상적으로 눈물 분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형태의 건조증이신 경우에 눈물 흐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 감정적으로 눈물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눈물은 항상 조금씩은 나오고 있거든요. 필요할 때만 나오는 건 아니고 감정적인 자극에 의해서 나온 눈물과 이 평상시에 나온 눈물은 좀 다르기 때문에 감정적인 눈물이 많다고 해서 눈이 건조하지 않은 건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눈물약을 쓸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회용 눈물약을 이제 보존제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들고 다니는 게 너무 귀찮다, 또 너무 많다 해서 병으로 된 눈물약을 또 이렇게 선호하셔서 이제 그걸 처방해 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회용 눈물약이랑 병으로 된 눈물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정보가 많아서 환자분들의 선호도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다회용 눈물약의 이제 장점은 한 개를 가지고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비용이 좀 일회용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존제가 들어있어서 보존제 자체가 뭐 한두 번 넣는다고 해서 눈에 크게 해가 되는 건 아닌데 건조한 질환이 만성적으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번씩 그 뭐 수년간 좀 넣으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존제 자체가 눈에 좀 자극감을 유발한다는 그런 연구 보고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일회용을 쓰는 걸 좀 권유를 드리기는 하고 있고요. 일회용 눈물약 같은 경우는 장점은 이제 간편하게 쓰고 버리면 되기 때문에 간편한데 이제 단점으로는 좀 비용이 좀 드는 거. 그리고 국내 연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또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신 경우는 다회용으로 좀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민환 원장님과 눈에서 날 수 있는 피와 눈물에 대한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